자궁 어떤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병원 윤병구 원장입니다. 오랜만이고 제가 뭐 관절이나 뭐 물리치료, 재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좀 색다르게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주에 저희 병원에 생식기 질환 수술도 좀 많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좀 보호자분께 좀 쉽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의 생식기 질환보다 여자의 생식기 질환이 응급도 많고 실제로 그 전에 알 수 있는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위험한 상태의 수술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암컷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강아지의 이제 자궁하고 난소는 사람의 구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모식화된 사진이긴 하지만 양쪽에 난소가 있고 이제 V자 모양으로 돼서 이제 생식기 바깥에 요도 입구가 있고 이제 질이 있고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정상적인 자궁하고 난소는 초음파에서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궁은 초음파에서 안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질병이 생기거나 이제 자궁이 커지거나 난소가 커지거나 어떤 형태적인 변화를 보이면은 임상 증상도 보이게 되고 초음파에서도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수술할 때 쓰는 포셉이 되게 얇죠. 이쑤시개 보다는 조금 두껍고 면봉 정도 되는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자궁은 이제 생리를 안 했을 경우에 면봉 정도의 어떤 Y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뭐 지방 조직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생리를 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난소도 생리 사이클을 돌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아니면 변화를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호르몬 변화라든지 감염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물도 차게 되고 농도 차게 되고 아니면 그냥 벽 자체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난소에 혹도 막 생기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오랫동안 방치가 됐을 경우에는 종양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보시면은 정상 자궁 초음파는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따라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자궁이 확인이 된다면은 질병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자궁이 보인다고 모든 것이 다 질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체크를 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생식기 쪽은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죠. 혈액 검사랑 병행해서 이 아이가 사람도 이제 질병이 있는지 염증 수치가 높은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람은 폐경이 있죠. 강아지는 폐경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몇 년을 키우신 보호자분들도 정말이냐고, 우리 애기는 생리를 안 하는데 폐경이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생리 사이클은 평생 돌아갑니다. 남자 강아지하고 여자 강아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고 실제 여자 생식기 질병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폐경이 없고, 그런 폐경이 없는 생리 사이클을 계속 로테이션 하는 자궁은 나이가 들어서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자궁에 농 차고 자궁에 물 차고 자궁 비우가 되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물론 이제 폐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증상들이 있죠. 보통 어릴 때는 2주씩 생리를 했는데 6살, 7살 넘어가니까 출혈도 없고 뭐 증상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폐경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쨌든 생리 사이클이 있는데 출혈이 없다,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적절하게 생리혈도 나와줘야 되고 생리 기간도 비슷하게 돼야 되고 생리 그 간격도 좀 일정해야 돼요. 그게 이제 건강한 자궁의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불규칙하다면은 분명히 난소나 자궁 쪽 질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간단한 질문이지 하지만 첫 생리는 언제 하냐? 아이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람도 다르죠. 초등학교 때 몇 학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소형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대형견일 경우에는 조금 늦게 합니다. 뭐 1년 안쪽에 아니면 1년 넘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첫 생리 기간은 그렇게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자궁 질환을 안 생기고 자궁 어떤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자궁 체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애도 낳고 싶고 아니면은 자궁 질환도 없애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애를 최대한 빨리 낳는 거예요. 언제 낳냐면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생리 때, 가장 건강할 때, 몸 상태가 건강할 때. 사람도 40대 이후에 아기를 낳는 거랑 20대 때 아기를 낳는 거랑 조금 다르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생리가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5개월에서 7개월이면 너무 어려요. 우리 사람을 치면 이제 중학생 정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생리가 정도가 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아니면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하고 분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2살에서 4살까지를 적절하게 아기를 낳아도 되는, 추천하는 연령이고요. 5살이 넘어가면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궁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질환들이 이제 가장 많냐면, 이게 가장 많은 질환들이에요. 자궁 축농증, 농이 차 있는 거고, 자궁 수종, 자궁에 물이 차 있는 거. 이제 물이 오래되면 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아지도 난소 종양이 되게 많아요. 정상적인 중성화 수술을 하러 왔다가 배를 열었는데 난소가 이만한 애들도 많이 있고, 보호자도 모르고 저희도 몰랐던 거고. 물론 대부분의 중성화 수술을 할 때 뭐 1살, 2살 정도인 아이들을 배 초음파를 다 검사를 하고 중성화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임상 증상이 없으면 일반적인 마취전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나이가 5살 넘거나 한 4, 5살 넘었는데 기왕력이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배 초음파를 다 검사를 하고 중성화 수술을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난소에 물도 차 있기도 하고 물혹 같은 것도 있고, 요거는 다음에 다룰 거고, 유선 종양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면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질문을 하세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정도가 되면 이미 많이 솔직히 심각을 한 거고요. 그 전에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뭐냐면,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먹어요. 음수량이 늘어나고 오줌을 조금 자주 쌉니다. 이제 그런 다음 단계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게 이제 자궁 질환을 어떠한 발생이 되면은 나타나는 임상 증상, 초기 임상 증상이고요. 이제 여기에 보이는 구토나 설사나 밥을 안 먹고 질에서 농이 나오고 막 이런 증상은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응급으로 대부분 내원을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궁 질환은 또 언제 많이 생기냐면은 생리가 끝나고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한 80% 이상이 와요. 그 기간이 어쨌든 자궁도 혈액도 충만이 돼 있고 염증에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궁 축농증이 가장 많이 내원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토나 설사나 식욕부진이 왔는데 여자애가 중성화가 안 돼 있어, 나이도 한 5살 넘었어, 그리고 생리 끝난 지 한 2달 안쪽, 그러면 1번은 자궁 질환을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췌장염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원발적인 원인이 자궁의 어떤 형태학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인지를 감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건강검진을 하러 와도 아니면 무슨 검사를 하든 수술 전 검사든 1번이 무조건 자궁이에요. 왜냐하면 자궁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질환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궁 초음파를 딱 봤을 때 이렇게 검은 게 많이 보이면은, 정상 초음파는 어쨌든 물은 초음파는 검게 보여요. 근데 자궁 위치에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는 이게 물일 수도 있고 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이면 이미 엄청 많이 큰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뭔가 난소 위치에서도 이렇게 혈액이랑 아니면은 이렇게 물과 같은 액상 성분이 보이면은 난소에도 물혹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질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가장 좋죠. 보호자분들 알기 쉽고, 실제 이런 아이들은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출로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그나마 낫거든요. 안에서 그냥 커지는 것보다는. 이게 오픈형 자궁 축농증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예후도 좀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 아이 같은 경우, 이 아이는 보시면 되게 좀 징그럽기도 하고 한데 말티즈예요. 말티즈 2.5kg인데 자궁이 이만합니다. 깜짝 놀라죠. 정상 자궁은 이거에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이 안에 다 농이 차고, 이 기간까지 보호자는 잘 몰랐던 거죠. 물만 조금 먹고 구토 때문에 왔거든요. 구토 때문에 왔는데 검사해보니까 자궁 이만큼 커져 있죠. 그 전까지 계속 커지다가 이제 위와 장을 누르니까 구토라든지 식욕부진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아이도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간 케이스였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 끝에 뭔가 이렇게 혹 같은 것도 있죠. 이 난소의 혹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아이고, 이게 뭉글뭉글 다 자궁에 다 농이 차서 커진 상태, 이렇게 커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커집니다. 그리고 자궁에 물만 차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럴 때 바로 수술을 좀 해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농보단 물이 그나마 낫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왼쪽만 문제가 있는 애들 있고 오른쪽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중성화 수술을 하다가 보이게 된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중성화 수술이라기보다는 자궁 축농증 이라고 보셔야죠. 정상 중성화 수술 방법을 하더라도 수술의 위험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어떤 관리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소 질환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난소 쪽에 뭔가 액상 성분, 검은색 형태의 어떤 물과 같은 성분이 보이면은 물혹이나 아니면 종양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난소는 수많은 난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액상이 차 있거나 아니면 2차적인 염증 변화가 보이면은 초음파에서 잡히게 돼요. 정상적인 생리기관이 아닐 땐 잘 잡기가 어렵고요. 딱 보이면 물혹같이 생겼죠. 난소 쪽에 병변입니다. 사람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음에 다룰 건데, 보시면 배에 엄청나게 큰, 얘도 중성화가 안 돼 있어요. 중성화가 안 된 7살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 보호자는 이게 커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두고 본 거죠. 유선종양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유선종양은 배에 만져지면 언제 수술해요? 많이 물어보세요. 무조건 작을 때 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가슴에 뭐가 만져지면 겁이 벌컥 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바로 겁나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할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유선종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졌을 때 별로 안 아파해요. 그냥 딱딱하고, 이거 뭐 작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작게 생길 때까지 자궁의 변화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우리가 만져진다면은 반드시 중성화 안 한 애들은 자궁하고 난소 평가를 해서 아까 같이 자궁 수종, 자궁 축농증, 난소 수종, 난소 종양을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자궁의 유방암을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접근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폐 사진을 찍는데, 어쨌든 종양은 마지막 정착지가 폐 쪽이기 때문에 폐에 어떤 전이 소견이 있으면은 수술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후가 안 좋고 보통 3개월 아니면 길면 6개월 어떤 생존 기간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레이 찍을 때 수술 전에 흉부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습니다. 이런 어떤 결절 같은 몽우리가 보이면은 얘는 이제 폐전이가 다 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생리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아기를 낳을 거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생리 때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바로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게 가장 아이디어라고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이 아이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2살이고 그 다음에 3kg 푸들, 중성화 안 돼 있는 아이예요. 왼쪽 유선에서 뭔가 좀 딱딱한 게 만져진다고 해서 보호자분이 예전부터 만져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금 커지는 것 같다. 호두알 정도보다 좀 작은 사이즈였거든요. 이렇게 만져졌어요. 보이시면 딱딱하고 뭐 염증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하진 않았고, 이게 어떤 염증 반응 때문에 피부에 어떤 변화를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피검사상에서도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가슴 사진도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폐에도 깨끗하고, 청진했을 때 깨끗하고, 저희가 초음파 봤을 때 이 나이에 보일 수 있는 어떤 담낭의 약간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없었는데, 자궁 쪽에 확장된 소견이 보였고, 물이 좀 차 있었고, 난소에도 뭔가 액상 성분이 보이는, 자궁하고 난소의 변화를 이미 많이 보였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결국 유선 종양 악성으로 진단이 됐고요. 자궁하고 난소는 이제 수종하고 난소 낭종으로 진단이 됐는데, 자궁하고 난소를 이제 제거를 했죠. 유선 종양 악성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자궁 난소는 이제 없으니까 이쪽 질환은 안 생길 겁니다. 그 유방암의 악성도는 한 50% 정도 되는데, 운이 안 좋게도 악성이 나왔어요. 사이즈는 엄청 조그만데, 크다고 악성이 반드시 아니고 작아도 악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폐사진이라든지 다른 복강 장기에 대한 전이 소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추적 관찰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적출을 하지 않았고 일단은 부분 적출을 했고 딴 데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살이고 20살까지 산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유방암 수술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정도마다 꼭 체크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조그맣죠? 적출하고, 이 아이의 실제 자궁이에요. 자궁은 뭐 조금 커져 있는 정도, 물 정도 차 있는 거고, 난소가 자궁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좀 안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 유선은 적출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동안에 전이 없는 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이 아이 보호자도 생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폐경인 줄 알고. 그래서 생리가 없는 게 더 안 좋은 거니까 정기적으로 중성화를 안 한 보호자분들, 특히 5살 넘어간 강아지를,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다면은 반드시 자궁하고 난소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해보시고, 자궁하고 난소 초음파를 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염증 수치 모니터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임상 증상이 이게 진행이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하는 거는 혈액적인 수치하고 좀 연관성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체크업을 하시면은 크게
급하게 응급으로 수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많이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자궁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흔하게 오는 질병이고 요거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 응급으로 온 아이고요. 이 아이는 나이가 2011년생이에요. 2011년생이면 10살이죠. 얘가 기력 저하 때문에 지역병원에서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초음파 보니까 너무너무 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응급으로 들어갔거든요. 배를 딱 열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배를 딱 열어서 자궁이 다 자궁으로 차 있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커져 있었습니다. 6kg 아이거든요. 6kg 아이인데 자궁 사이즈가 얼마나 냐면은 거의 20cm, 가로 길이가. 얘는 또 운이 안 좋게 오픈 질에서 전혀 분비물이 안 나오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져서 안에서 이제 염증 수치도 보통 한 10까지 정상이라고 하면 얘는 거의 한 300 가까이 나왔었고, 거의 이제 안 좋게 되기 직전에 오신 거예요. 다행히 수혈도 하고, 수술 전 수혈도 이미 들어갔고, 수술 후 수혈도 하고, 다행히 지금은 이제 회복 단계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자궁하고 난소를 다 이제 해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온몸에 세균이 다 돌았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콩파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엔 계속 콩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콩파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콩팥의 기능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떤 세균 감염이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이제 콩팥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아무튼 이런 질환이 좀 여자아이들은 응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정기적인 초음파하고 염증 수치 검사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